경산 지역 낮 최고 기온이 37.4도까지 치솟는 등 대구 경북은 이틀 연속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실내 무더위 쉼터가 모두 문을 닫아 온열 질환에 취약한 노인들에게는 더 혹독한 여름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의 한 탁구장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최소 2주는 실내 체육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명품 석포제련소가 또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검토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체감 기온이 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산은 낮 최고 기온이 37.4도까지 치솟는 등 대구 경북은 이틀 연속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첫 소식 이하영 기자입니다. 이글거리는 태양이 농부의 머리 위로 장렬합니다. 뙤약볕을 피해 그늘에서 잠시 더위를 식혀보지만 열기가 가시질 않습니다. 이거 벌써 6월이 이렇게 더운데 본격적인 한여름 되면 얼마나 더울지 참 큰 걱정이네요. 아이고 더워라. 대구 경북은 이틀째 폭염특보가 발령되며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자동 기상 관측 장비가 측정한 경산시 하양읍의 낮 기온은 37.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살이 타는 것 같아요. 숨이 정상적으로 못 쉬고 탁탁탁탁 맥힌다고. 날씨가 더워 볼지 모자 쓰고 마스크는 안 할 수 없어 해야 되고 상당히 더운데요. 어제도 36.6도거든요. 여름철 최고 기온이 40도를 오르내리는 경산은 쿨링포그와 그늘막, 살수차 등을 운영하며 폭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늘막은 가로수가 없어 직사광선에 노출된 횡단보도에 주로 설치돼 보행자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경산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 여름철에 기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행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에 스마트 그늘방 45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시가지에 살추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날씨가 더워지면 인파가 많은 시장 입구에 얼음박스 3군데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상청은 11일까지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지독한 폭염이 예상되지만 더위를 피할 곳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다수가 모이는 실내 무더위 쉼터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모두 문을 닫은 건데요. 온열 질환에 더욱 취약한 노인층이 걱정입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고가도로가 만든 그늘, 노인들이 땡볕을 피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계속된 부채질에도 마스크를 쓰고 있자니 더위에 숨이 막힙니다. 평소라면 에어컨이 있는 경로당에서 폭염을 피했겠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문 닫혀져 있대요. 가봤어요? 예, 그래 일로 바람 쐬러 나왔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대구는 실내 무더위 쉼터를 모두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쉼터로 활용됐던 996곳 중 은행이나 관공서를 제외한 모든 경로당이나 복지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5월 한 20일부터 폭염 대책 기간에 운영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단으로 모이면 안 되잖아요. 공식적으로 무더위 쉼터는 하지는 않고. 이번 여름은 폭염 일수가 평년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온열 질환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령층에겐 온열 질환도 치명적입니다. 최근 10년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의 61%가 65세 이상인 노년층입니다.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들 경우에는 수분 섭취가 떨어지면서 더위로 인한 또 수분 손실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과가 더 나빠지게 됩니다. 코로나도 폭염도 노인층엔 더 혹독하기만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서울의 한 탁구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죠. 관련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섰는데요. 밀폐된 공간에서 운동을 해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실내 체육시설의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의 한 탁구장. 방역 당국은 지금까지 관리 대상에서 배제됐던 탁구장 등 실내 체육 시설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실내 체육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나선 겁니다. 인천시에서 온 공문에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신고체육시설 그 4개 업종에다가 거기다 탁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운영 자제를 권고드리고 일단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시는 사업주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해야 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보면 실내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럼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 스포츠를 할 수 있을까? 마스크를 쓰고 탁구를 해봤습니다. 빠르게 공을 주고받는 운동, 활동량이 상당했습니다. 그러게 힘드네. 숨 막히는데? 네, 지금 한 10분 정도 탁구를 해봤습니다. 지금 제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요. 땀도 많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1시간가량 더 운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마스크를 벗지 않고 운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탁구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몸에 열이나 마스크를 벗을 확률이 높을 뿐더러 공 등 장비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마스크를 잘 끼기가 어렵습니다. 공동으로 물건들을 같이 사용하면서 이렇게 접촉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매개물을 통해서 감염이 됐던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나 또 결과론적으로 보나 탁구장에서의 감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현재 전문가들은 앞으로 2주 정도는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말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취업하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경산시 환경미화원 채용에 20, 30대 지원자가 대거 몰렸습니다. 경산시는 환경미화원 5명 모집에 144명이 지원해 2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별로는 20, 30대가 93명으로 64%를 차지했고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 10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산시는 체력평가와 면접을 거쳐 오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도군이 경북 관광 그랜드세일 행사의 일환으로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청도군은 오는 7월 31일까지 와인 터널을 무료로 개방하고 신화랑 풍류마을과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 입장료를 50% 할인할 방침입니다. 또 경북 관광 백선 챌린지에 선정된 운문사와 솔바람길, 청도 읍성 등을 방문한 뒤 행사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에게는 경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을 돕기 위해 대구 예술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2월 설립한 대구 문화재단 내 예술인 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예술인, 예술단체 등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또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과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공연 전시를 통해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동해선 철도에 이어 경북 동해안에서 서쪽 내륙 지역을 잇는 동서횡단 철도 건설도 다방면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영덕에서 전주를 잇는 철도로 통합신공항 건설과 맞물리며 조금씩 실현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내륙을 통과해 충청도나 전라도로 이어지는 동서내륙 횡단철도. 그동안 경북도나 지자체가 정부에 수차례 건의해 왔음에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번번이 외면당했습니다. 영덕 전주간 철도 역시 단순 희망사항 정도에 그치는 듯 했지만 올 연말 정해지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앞두고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통합신공항이 군위의성으로 이전을 결정하면서 동해안에서 내륙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의 명분이 마련된 겁니다.
특히 전주에서 김천을 잇는 108km 구간이 앞서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김천에서 신공항 그리고 영덕을 잇는 철도를 4차 계획에 넣는 것이 숙제입니다. 대구 신공항이 구리와 의성으로 지금 이전하게 됩니다. 그 신공항의 활성화라든지 공항의 어떤 이동격이라든지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는 실제 이 공항에서 동해까지 어떤 건설의 필요성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천 영덕 구간은 143km로 철도 건설에 약 3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철도가 연결될 경우 영덕에서 신공항까지 불과 30-40분, 전북 전주까지도 2시간 이내에 주파가 가능합니다. 동서 양방향에서 신공항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기 때문에 약점으로 꼽혔던 경제성 부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주 영덕 고속도로나 동해선 철도의 경우도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미흡했지만 막상 개통을 하자 이용객들이 예측보다 많았습니다. 신공항으로 접근하는 교통망, 특히 저희들은 철도를 하고 있는데 신공항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탄력은 좀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3차 철도망에 반영되어 있는 김천 전주로 해서 다시 신공항으로 해서 이제 중앙선에 붙이고 이에 따라 영덕구는 국토부와 국회 등을 찾아 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울진구는 울진 서산을 잇는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포항시 역시 신공항 연결철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4차 국가철도망 구축의 도내 시군 간 경쟁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경북 동해안의 동서횡단철도 건설이 신공항이라는 호재를 등에 업고 조금씩 현실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표문입니다. 지지부진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부지 선정 작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국방부 관계자가 경북을 찾았습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9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통합 신공항의 향후 절차와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차관은 9일 오후 김주수 의성군수를 만난 데 이어 10일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영만 군의군수 등을 만나 통합 신공항 이전지 선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환경오염 문제로 조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또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허가 없이 대구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설치해 사용하거나 낙동강 하천물을 불법으로 황산 제조 공정에 쓰는 등 위반 사항 11건이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경북도와 봉화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형사처벌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대구에서 길을 걷다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의 조사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대구 지역 보행교통사고 사망자는 310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177명으로 57.1%를 차지했습니다. 또 고령자 사망 사고의 20%가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에 발생하는 등 낮이나 밤보다는 새벽 시간대에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경북 도내 25개 해수욕장이 다음 달 순차적으로 문을 엽니다. 포항 영일대, 구룡포, 월포 등 6개 해수욕장은 7월 1일부터, 경주 관성솔밭, 봉길 등 5개 해수욕장은 이보다 늦은 7월 10일부터 개장하고 영덕과 울진 지역 해수욕장도 뒤이어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경북도는 파라솔 간격을 넓게 설치하고 샤워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세부 방역 대책을 수립해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소방본부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다양한 예방 활동을 펼칩니다. 소방본부는 휴가철을 앞두고 인명 구조함을 정비하고 물놀이장 안전 상태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119 시민 수상 구조대를 운영하고 순환 사고 대비 집중 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이 9일부터 학부모를 대상으로 권역별 대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경북진학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학부모 대상 대입 설명회는 9일 안동 경북도 교육청 연구원을 시작으로 11일은 경주, 16일은 경산, 17일은 구미에서 진행됩니다. 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대비해 강의실 4곳으로 참석 인원을 분산하고 마스크 착용과 발열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출신 사진작가 류형우의 개인전이 9일부터 14일까지 대구 수성 아트피아 호반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길 위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외 산과 길, 자연의 모습을 담은 50여 점의 다채로운 풍경 사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는 관람객 사전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예천군이 원도심 일방통행 체계 기본 구상을 위한 교통정책 전문가 토론회를 9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한 도 군의원 및 기관 단체장, 교통 관련 기관, 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토론회는 일방통행을 통한 중소도시 교통환경 개선 전략에 관한 기조연설과 주제 발표,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주제 발표에서 예천읍 원도심이 안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 사업비 확보와 갈등 해소 방안 등 사업 추진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예천군의 원도심 일방통행 계획은 예천읍 중심 도로망인 동서간선도로 2개 축, 2차로를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학동 예천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이 도청 신도시 소재 맑은 누리파크를 둘러보며 운영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맑은 누리파크는 경상북도가 도청 신도시 조성과 함께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하루 300여 톤 규모의 자원 회수 시설과 120톤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김 군수는 현장을 둘러보며 환경 오염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대기 오염 물질 배출 농도 등의 운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봉화군이 이달부터 2개월간 농지 현황과 농지 소유 이용 관계 등을 기록 관리하는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추진합니다. 이번 정비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등 필요시 하반기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며 특히 관내 80세 이상 고령자 및 관외 농지 포함 농지원부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봉화군은 농지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농지원부 자료정비 업무 보조원을 신규 채용해 정비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청송군이 2020년 고추밭 멀칭 비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은 총 사업비 2억 2천여만 원으로 관내 주소를 두고 고추를 재배하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멀칭 비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을 위해 지난 5월 고추 재배 면적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사업량은 500여 헥타르에 멀칭 비닐 5,500여 롤이 사용되며 롤당 4만 1,000원, 지원 기준은 헥타르당 10개 롤입니다. 수요일 우리 지역은 구름이 많아 뜨거운 햇볕은 조금 덜하겠지만 여전히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에 있어 건강관리 및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10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여전히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19도, 한낮 최고 기온은 32도가 예상되는데요. 경북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은 전날보다는 1에서 3도 낮아져 의성 32도, 대구와 영주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경산은 폭염경보가 여전히 발효 중이니까요.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체온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